자, 면접 상황은 먼저 복도에서 사례 문제를 주고요. 생각하게 하면서 15분 정도 대기 시간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면접관님들이 있는 고사실이고요. 그 옆에 대개 보면 그 옆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를 하고 있다가 도우미가 있는데요. 그 도우미가 두 분씩 부릅니다. 또는 3급 같은 경우는 뭐 3명, 4명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1급 같은 경우는 2명씩 들어갔거든요. 그 다음에 2급, 3급 같은 경우는 3명 이상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무작위로 추첨을 합니다. 들어가는 순서는 무작위로 추첨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수험번호 순서가 아니라 무작위로 여러분들이 추첨을 하죠. 그러니까 면접관이 뽑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걸 뽑는데 그 뽑는 번호가 있거든요. 그 번호대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를 가지고 옆에 있는 면접관이 계신 교실 바로 옆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도우미가 호명을 합니다. 도우미가 호명을 하면은 이 복도에 앉게 되는데요. 그 복도에 앉아서 사례를 줍니다. 그 사례를 한 10분 정도 이제 그 전에 면접을 보는 사람들이 끝나기 전에 그 사례를 읽게 되는 거죠. 그 사례를 읽고 나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도우미에게 반납하고 고사실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면접관들은 그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그 사례는 여러분들이 꼭 해결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답변할 수 있겠죠. 그 사례에 대해서 머릿속에 구상한 다음에 이 문제는 왜 일어났고 내가 어떻게 개입할 건가, 전문가가 된다면 이러한 것들의 이론적인 접근에는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보면 필기도구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머릿속으로 제가 이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내용들에 대해서 쭉 답을 정리해 나가는 게 좋은데요. 딸랑 사례만 있습니다.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고 사례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면접위원 3명이 나란히 앉아있고 맞은편에 수험생 2명 내지 4명 정도가 착석을 합니다. 제가 3급을 볼 때는 6명이 들어갔었어요. 상당히 많이 봤었죠. 그랬는데 1급 같은 경우는 2명이 들어갑니다. 2명이 들어가고 최근에는 한 4명 정도, 많으면 4명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가다 보면 마지막에 남는 사람이 2사람만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 마지막에 2명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면접위원이 한 문제 정도 질문하고 수험생들은 순서를 바꿔가며 간략히 대답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문제를 질문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좌측에서부터 우측까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다. 또는 이쪽으로 왔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에서부터 또 이렇게 가기도 하고요. 한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떠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받았어요. 제가 응답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꼬리 질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꼬리 질문을 다른 면접관이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받을 때, 자신이 질문을 받을 때는 하나의 질문을 받을 때도 있지만 꼬리 질문에서 2가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답변하는 순서는 면접관이 임의대로 정하며 고사실별로 문제가 좀 다릅니다. 사례도 좀 다르고요. 자, 물론 계속 들어가는 사람들의 사례도 달라질 수 있겠고요. 이 앞에 했던 사례의 내용을 뒷부분에 있는 사람이 할 수도 있습니다.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실시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전에 봤던 사례와 오후에 봤던 사례가 같은 사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면접 상황 이해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청소년 상담사는 면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죠. 질문 유형은 대기하면서 보았던 사례의 상담 방법이나 상담사로서의 자질이나 그 다음에 개인적인 인성적인 부분도 봐야 되겠죠. 상담가로서의 어떤 품성을 지니고 있는가. 상담 프로그램이나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최근의 이슈, 학교폭력이라든지 성폭력이나 자살,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 등을 묻습니다. 우리가 이제 청소년 상담사의 1차 필기를 합격했잖아요. 그래서 필기에 나온 이론적인 부분들은 많이 묻진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것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들을 좀 기억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겠고요. 우리는 1차에서 필기 시험을 보고 합격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청소년 지도사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물론 필기시험이 있지만 이 과목을 이수하게 되면 필기시험이 면제되고 면접만 보게 되죠. 그래서 지도사 같은 경우는 1차 필기를 안 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도사는 2차 면접 때 바로 이론적인 부분들을 아주 풍성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지만 상담사는 조금 반대의 경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때에 따라서는 1차 필기시험에서 검증된 내용, 예를 들어 상담 이론이나 심리 측정 및 평가 등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많은 경우는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이미 1차적으로 어느 정도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가 면접 시험에서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이제까지 출제되었던 것들은 좀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 그게 들어있으니 그 내용만이라도 숙지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